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정다윤 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여기에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기도 합니다. 직장을 다니지 않는 사업소득자나 금융투자소득 2천만 원이 넘는 사람은 5월에 그동안의 소득을 모두 모아서 이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어떤 분들이 여기에 해당하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핫키워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직장인들은 이미 연말정산을 했는데 놓친 분들은 5월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요. 연말정산 때 누락 사실이 있는 경우 아니면 금융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반영되는데요.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는 월급을 받을 때 미리 세금을 떼고 다음해 2월에 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덜 냈는지 더 냈는지 통상적으로 확인합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시기에 휴직해 정산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 바로 다음 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네, 여기에 원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대표적인 직군을 보면 어떤 분들인가요? 네, 대표적인 유형은 개인 사업자인데요. 이 수입에서 돈을 벌기 위해 들어간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이 세금을 내는 기준이 되는 이 사업 소득이 됩니다. 연간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업자는 업종별로 정해진 비율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 증빙 서류가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팔 물건을 사는데 들이는 비용이나 이 인건비 등을 장부에 기록해 놓고 이를 증빙할 서류도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네, 이자 소득이나 금융소득도 전액 소득으로 인정이 받는데 기준점이 따로 어떻게 되나요? 네, 연간 총액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더해서 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일단 이자나 배당을 받을 때 세금을 원천 징수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연금 소득을 받는 은퇴자도 소득세 신고를 하는데요. 공적 연금만 받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정리하지만 사적연금이 1,2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달 신고 대상이 되는 거죠. 네, 프리랜서 분들도 이 기간에 소득 신고를 하게 되죠. 네, 맞습니다. 프리랜서는 수당을 받을 때 통상 3.3%의 세금을 떼고 받는데요. 역시 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수입이 많지 않은 프리랜서의 경우 실제 내야 하는 금액이 이보다 적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다음 달 종합소득세 신고에 해당이 되나요? 네, 보험 모집인과 방문 판매원, 음료 배달 판매원 분들도 종합소득세 신고일 것 같죠? 하지만 아닙니다. 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을 받지만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이면 연말정산만으로 세금 처리를 끝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정한 회사와 계약해서 사실상 근로자와 유사하고 또 이들이 세금 신고를 대신하는 원천징수 의무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신고 절차가 요즘 간편해졌잖아요. 이 국세청 홈택스를 주로 이용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용하는 분들 가장 많죠. 요즘은 모바일 어플 손택스를 통해서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고요.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도 요즘은 많이 이용하시고 있습니다. 네, 어떤 방법으로든 꼭 다음 달 종합소득세 신고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 공제와 감면을 받을 수 없고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핫키워드 정다윤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